설치 일부에다 방금 보시는 이 일본은 강한다. 자, 먼저 오늘 발전에 우리 기능공원 후보지에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과 새로운 기능공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부산 시민공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고 마지막 매진말로서 오늘의 발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열린 행사장에서 전 부산시장 판사, 그 다음에 북한 일원의 녹지공간, 동네 사직공원에 어떤 장소들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부정적인 여건들 때문에 1년여간에 걸쳐서 시간적인 낭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목원으로 결정의 후보지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지 않다 보니 부산시에서 다시 수목원 인근에다가 약 500평의 부지를 마련해서 거기 하면 어떻느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500평 가지고는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두된 게 또 다른 건립 부지를 갖다가 알아보자 하는 게 여론이 올라와 버렸고요. 그래서 기념공원이 지역에 따라가지고 3년간 지역에 따라가지고 이 기념공원을 또 기념역사관을 만들려고 하는 추진 동력이 많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500평을 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면은 소규모 독립기념관 정도밖에 안 된다. 축소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단체, 시민단체, 관련단체, 관계기관들의 관심도가 제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업을 이뤘을 때 민족적인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성과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전국에 있는 기념공원, 독립기념공원 중에 주요한 부분들을 발췌해봤습니다. 우선 경기도의 화성에 있는 제한미상일운동 수도기념관은 상당히 건평은 큽니다. 1600평입니다. 그리고 대지가 6000평이었고요. 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동에 있는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건평이 800평. 2010년 1월 달에 드디어 부산시로 이 하야레부대가 반환이 됐습니다. 딱 100년간 외국에 있는 이방인들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드디어 부산 시민공원이 조성이 되는 그런 기공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산 시민공원을 제가 들다 보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국제아트센터 바로 앞에 있는 문화예술촌 2곳, 그 다음 흔적공원, 시민사랑채, 숙소북카페, 다성강 이렇게 있는 기존 건물들이 현재 잘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민사랑채는 가장 제가 눈여겨본 곳인데 여기에는 전시실, 세미나실, 강의실 등 해가지고 과거 잘 구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촌은 지금 건물이 12채가 있는데 옛날 미군 하산한 숙소였는데 이 12채가 지금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기념관이라든지 별도의 공간에서 추모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해서 12채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성강이 있었는데 미군 장교관사, 이거는 현재 2채의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숲속의 북카페는 하야레부대 사령관 간사였는데 이것도 한 채 그걸 살아있고요. 흔적 공간 부분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부산 시민공원에 있는 시민사랑채 건물로서 이 안에는 과거에 쓰던 교실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안정복방, 박재혁방, 박찬웅방, 그 다음에 전시실, 그다음 백산 안희재 선생님의 홀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면적이 약 445평의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훌륭한 건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문화예술촌은 한 채당 약 33평의 공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채가 좀 살아있는데요. 여기는 각각의 동마다 어떤 이름을 붙여서 민족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성강 보이시면 3채가 있는데 2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도 안에 공간이 큰 데는 65평, 나머지는 20평, 45평, 20평에서 상당히 큰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령관 간사로 사용했던 북카페수, 이거는 현재 영광도서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공간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흔적 공간이라는데 여기는 이제 야외 옛날 극장 입구에 있는 부분만 남아있고 극장의 흔적은 없지만 여기에서 야외 체험시설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매진말입니다. 부산 독립운동사의 한 역사적인 땅입니다. 시민공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910년도 일본이 가져간 것을 갖다가 45년에 다시 하야리아라는 미국이 가져갔고 미국 군대 가져갔고
100년 동안 이방인의 땅이었지만 이게 다시 우리 부산 독립운동기념관으로 재탄생을 한다면은 우리 부산의 민족주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새로 태어날 것이고, 그다음 역사, 문화, 휴식, 사색의 공간으로 다시 우리 시민활동과 같이 공존을 할 것으로 사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독립운동사의 학술 연구 및 체험 교육의 공간으로도 사용이 되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점진적으로 기존의 건물을 활용해가지고 추모 전시 체험 시설을 확대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민단체와 학계 기관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영속적인 사업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 아트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독립운동 행사를 할 때 장소가 없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했다는 말씀들을 기관장님께서 하셨는데요. 이게 아트센터가 건립된다면 3.1절이라든지 8.15, 그 다음에 중국 선진이나 11월 17일 이런 독립운동 기념 행사 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공원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하늘빛 폭포, 거울 연못을 이름을 바꿔서 강목의 빛 폭포 또는 강목 연못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개칭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원을 잘 조성한다면 해외에 있는 공원들처럼 미국의 독립역사공원, 필리핀의 리잘공원, 프랑스 레이스단스 기념공원, 아일랜드 더블리 추모공원, 프랑스 쇼만 기념관, 이스라엘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 같은 아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우리 부산 시민 공원이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이번에 마련했으면 합니다. 자, 이 역사관에 대한 로드맵입니다.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은 공원 명칭을 개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건립 추진위의 TFT가 구성이 되면 괴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정된 건물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공원을 점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성해 나감으로써 우리 국내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탈바꿈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 독립기념공원이 우리 부산 시민의 자랑스러운 장소로 기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김청래 교수로